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서 대표적인 심장질환이며 전체 고양이의 약 15%에서 유병률을 보이는 비대성 심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비대성 심근증은 자심실 쪽의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자심실은 전신순환을 담당하고 있으며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심실 근육이 안쪽으로 두꺼워지면서 그 속도를 혈관 신생이 따라가지 못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심근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손상을 입은 근섬유가 사멸하면서 섬유화되고 탄력을 잃게 되어 이완장애가 발생하며 자심실의 내부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심실 내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대동맥으로 혈액을 원활하게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전신으로 정상적으로 나갈 수 없는 혈액은 뒤로 역류하게 되고, 역류한 혈액은 자심방을 커지게 하고, 자심방이 담을 수 있는 혈액량을 넘어서게 되면 폐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폐수종 또는 흉수가 발생합니다. 또 자심방에서 자심실로 혈액을 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심방에 혈액이 정체돼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양이 비대성 심근증은 유전적 소인이 큽니다. 특히 메인쿤과 렉돌이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유전적 요인이 입증되지 않은 품종에서도 비대성 심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심부전, 전신 고혈압을 앓고 있는 고양이도 비대성 심근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세 이상의 중노령 고양이에게 주로 발병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진단될 수 있으며 비대성 심근증 고양이 중 수컷이 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비대성 심근증의 증상으로는 자심실의 내부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대동맥을 통해 혈액을 전신에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기력 저하 및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심방에서 폐로 역류한 혈액으로 인해 발생한 폐수종 또는 흉수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게 숨을 쉬며 피부나 입술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과 개구호흡이 나타납니다. 자심방에서 생성된 혈전에서 떨어진 작은 파편들이 심장에서 나와 대동맥을 타고 이동하며 주로 뒷다리로 가는 동맥을 막아 후지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찬판 폐쇄부전증과는 달리 고양이 비대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청진을 통한 심잡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발렌타인 모양의 심장 형태가 확인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비대성 심근증에서 흔히 보이는 자심실 내부 공간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자심방의 비대로 인해서 변형된 심장의 모습입니다. 프로비엠피는 심실벽이 부하를 받을 때 심장 근육세포에서 분비되어 혈관 이완작용을 통해 심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NT-프로비엠피는 프로비엠피의 끝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 수치를 측정하여 심장병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로포닌 I는 심근의 손상에 의해서만 혈중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심근에 대한 손상 지표로 이용됩니다. 두 바이오마커의 생성 배출 원리가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NT-프로비엠피는 신장병이 있는 노령류에서 증가할 수 있으나 주로 세막내피계로 처리되는 트로포닌 I는 신장병으로 인한 수치 상승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NT-프로비엠피와 트로포닌 I는 가급적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이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다른 쪽에서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와 혈액 역류, 혈전 유무 등 여러 가지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해 이상을 감지하며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비대성 신근증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지만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처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딜티아젬은 심근의 수축을 억제하고 간상동맥과 말초혈관을 이완시키며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심실 확장기 시 이완을 증가시킵니다. 베타블로커인 아테노롤은 심방과 심실의 부정맥을 교정하고 고혈압을 완화시킵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색전증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프로세마이드는 심하게 호흡곤란이 있는 고양이에서 폐수종, 흉강 삼출물, 복수를 치료합니다. 피모벤다는 이름은 강심제지만 실제로 강심 효과보다는 혈관 확장으로 인한 자심방압을 낮추는 효과가 커서 자심실 판막이 대동맥을 막는 셈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도 예후가 좋습니다. 또한 저염식과 심장 기능을 지원하는 영양소가 포함된 특별 식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병의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고양이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 비대성 신근증은 기침을 하거나 눈에 띄게 증상이 나타나는 강아지 심장병과 비교해서 초기 심부전 증상 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예민한 데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심장병이 악화되는 것도 가능한 어려운 동물입니다. 때문에 이사, 새로운 가족, 공사 소음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불현듯 폐수종이나 제일 무서운 대동맥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고양이가 호흡 이상이나 뒷다리 마비와 같은 이상 증상들이 관찰될 때는 빨리 내원해야 합니다. 고양이 비대성 신근증은 심장 근육이 서서히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미용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급격하게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심장 기능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비대성 신근증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므로 비대성 신근증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고양이는 번식을 피합니다. 비대성 신근증에 취약한 품종의 고양이는 주기적인 심장검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예민한 고양이 심장병 환자들은 이사, 미용, 마취 등 환경적 요소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고양이 비대성 신근증은 고양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고양이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호자는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